이거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야지요. 뭐 국회 법이 어떠니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국민의 열정을 막을 길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헌법 위에 국민의힘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시대의 정신이고 시대의 요청이고 통일 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제가 느꼈던 건데 사실 법과 질서가 안정된 사회가 그런 게 선진 사회잖아요. 근데 일부 좀 국민들은 군중이 광장에 모여서 지도자를 끌어내리면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발전이고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장해 나가는 한 과정, 그 프로세스에 박근혜 때는 뭣도 모르고 당한 거지. 네.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네. 이번에는 쉽사리 당하지 않지요. 네. 쉽사리 당하지 않을 줄 아니까 이번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2심 재판이 1월 23일이 잡혔더라고요. 네. 그럼 늦어도 2월 중으로 그게 끝나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 재판 보다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이 먼저 나와요. 자기들이 앞당겨 보려고 굉장히 서두르잖아요. 네. 그래도 시간이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먼저 감옥 가고 그러고 내란죄는 정식 재판을 해서 체포할 거 뭐 있어요. 그 사람 도망도 안 가는데 왜 체포하려고 그래요. 집에 놔두고 재판해야지. 뭔 대통령을 굳이 체포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의도가 다분한 거야. 응? 손발 묶어놓고 어떻게 모의를 해보려 하는데 그럼 막아야 되지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 안 되게 우리가 애국 세력이 막고 재판해서 결정되는 대로 정식 재판에서 뭐 구속되면 돼야지. 재판 전에 미리 구속하려는 거는 그거는 법치 국가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국민들이 차츰 인식을 해야지요. 근데 매스컴이 그런 걸 말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박근혜 때하고 다른 거는 유튜브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유튜브가 많이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 모여가지고 이걸 이제 판을 만들어야 되지. 심지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훨씬 혐의도 많고 또 재판을 고의로 굉장히 지연하는 정황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런데도 체포를 안 하고 있는데 이재명 사건에 죽은 사람이 뭐 그렇다고 이재명이 죽였다는 게 아니고 관련된 그 사람들이 의문사를 많이 했죠. 죽은 사람이 6명이잖아요. 사람 한 사람이 그 나이에 뭐 괜히 죽습니까? 응? 이런 걸 국민이 알아야 되지요. 응?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얼마 죽어야 됩니까? 그거 안 되지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예전에 제가 기자 시절에 CCC 김준곤 목사님 그분도 사실 어린 시절에 공산당 때문에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집회 때마다 굉장히 뻘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승만 정권 말기에 민주당 쪽 때가 야당이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쪽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얘기를 하니까 여당 쪽 자유당 쪽에서는 갈아본들 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맞섰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진짜 못 살겠다 해서 갈아봤는데 갈아본들 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최악이다. 이거를 체감을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지 않나. 이걸 이제 깨닫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 마지막 학습이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일본 대사로 와 있던 그 라이사오가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 라이사오가 물러나면서 아시아에서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할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다. 일본은 민주주의가 안 된다야. 사회 구조가. 근데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대로 할 나라는 코리아다. 아주 라이사오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민주주의의 깃발이 오를 텐데 연습하는 과정으로 봅시다. 연습이 좀 이번에 힘들지. 힘들어도 뭐 들고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크리스찬 투데이가 이번에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해서 축하합니다.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목사님께서 하셨지 뭐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엊그제 황교안 장로님이 부정선거 토론회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상당히 조리 있게 하던데요. 근데 뭐 메이저 언론들은 거의 아예 보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이 그게 참 이상하지요. 보니까 소리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이 파주에서 190세인가 하시는 분이 투표를 하셨대요. 그 정도면은 조선시대, 일제시대 6.25를 다 겪으신 분인데 그런 분을 저희가 찾아서 인터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진짜 계신다면.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빨리 잘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오늘 내일이 정말 비상일 것 같아요. 예. 뭐 들어보니까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놓고 이제 국힘의원들이 관저에 가서 수호를 해주니까 국힘의원들 아예 못 가게 만들려고 국회 본회의를 소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 또 인력을 관저로 투입한다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공수처가 아직 네. 기능을 해요? 어쨌든 뭐 말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지요. 국민의 힘을 알아야 되지요. 네. 국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네. 국민의 힘당 말고 네. 응? 국민이 무섭다는 걸 알게 해야 되지요. 네. 벌써 참가 인원이 10대 1로 차이가 나잖아요. 네. 쉽게 적게 살이해서 3대 1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벌써 역사의 흐름, 시대 정신이 방향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뭐 오락해서 갑니까? 다 그 추운데 도시락 싸가서 가는데 예 그거는 눈치채야 되지요. 네. 응? 그거는 그런데도 할 수 있다는 건 오만입니다. 오만이 걸리면 하늘이 벌 주지요. 하나님은 교만 오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그거는 꺾어 낮추지요. 그건 안 됩니다. 예. 절대 희망을 가집시다. 네.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관저 앞에, 뭐 광화문에, 뭐 헌재 앞에, 국회 앞에 국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 나서가지고 예. 나라 지켜보겠다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다들 염려가 많으세요. 좀 이분들한테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예. 격려의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야지요. 이건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뭐 국회 법이 어떠니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국민의 열정을 막을 길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헌법 위에 국민의 힘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시대의 정신이고 시대의 요청이고 통일 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지요. 확신을 가지고 임합시다. 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긍정적으로 나갑시다. 네. 예.